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군산시의회가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는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합니다. 하지만 군산시장이 요청해야 하고 당장 선임해야 하는 시민발전 주식회사 대표는 대상에 포함되지 못해 반쪽짜리가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익산시의회가 혁신도시 유치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특위는 지역경제 효과가 큰 공공기관을 직접 찾아가 유치 활동을 벌이고 정부 동향에 대응하는 등 익산시의 유치 활동을 지원하게 됩니다. 군산의 100개가 넘는 무료 공공주차장에 캠핑카와 카라반이 장기주차해 주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캠핑카와 카라반들이 무단주차하면서 주차장이 풀숲으로 덮이는 등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주민들은 주차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7일 수요일 종합뉴스입니다. 군산시의회가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하지만 군산시장이 요청해야 청문회를 열 수 있고 당장 선임해야 하는 시민발전 주식회사 대표이사는 대상에 포함되지 못합니다. 실효성이 떨어지면서 반쪽짜리가 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군산시의회가 도입하는 인사청문회. 군산시의회 운영위원회는 한경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을 이달 열리는 정례회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조례안은 7명으로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청문 요청이 있을 경우 20일 안에 끝내도록 명시했습니다. 위원회는 청문 대상자에 대해 직업과 학력, 병역, 재산, 범죄 등을 살피고 필요한 경우 증인과 감정인, 참고인을 불러 증거조사도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조례는 정례회에서 통과되면 오는 9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계기로 사실은 시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 그중에서 가장 큰 권한 인사권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개입을 하고 또 시민들의 알 권리를 좀 더 챙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번 조례 제정은 군산시가 출연한 기관이나 재단에 시장의 측근 내정설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시의회 차원의 견제장치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실효를 거두기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사청문 대상자는 상위법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요청된 사람으로 정해져 있어 시장이 요청하지 않을 경우 청문회를 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당장 이달 안에 대표를 선임하는 시민발전 주식회사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대상 범위도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청문회에서 부적격 판단이 나올 경우 후보자의 임명을 제한할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자칫 유명무실해질 수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만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서 인사청문회를 한다고 하면 시장이 규정되어 있는 것만 요청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 요청에 대해서 시가 별도의 다른 요청을 하더라도 시장이 거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의 취지를 원래대로 살리려고 한다면 법 개정이 반드시 필수입니다. 투명성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인사청문회 조례.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반쪽짜리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KCN 모형숙입니다. 익산시 출연기관에 대한 첫 인사청문회가 내일 진행됩니다.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를 포함한 10명의 의원들은 내일 오전 10시 시청 상황실에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을 엽니다. 인사청문을 통해 후보자의 경영 능력 등을 검증하게 되며 내일 오전 2시간에 걸쳐 진행되는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이뤄집니다. 군산 시민발전이 지난해 태양광 발전으로 300억 원의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군산시는 300억 원 매출 가운데 원리금과 인건비, 운영비 등을 제외한 순수익은 110억 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발전량과 단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육상태양광 2구역 사업을 통해 20년 동안 매년 140억 원 정도의 수익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수익금은 군산 시민발전을 통해 시민과 공유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2차 전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전북도는 2차 전지 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조직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가 제정돼 이번 달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조직 개편을 통해 미래산업국의 2차 전지와 반도체 팀을 새로 만들 계획입니다. 도는 이번 조례 제정과 전담팀 신설로 2차 전지 기업 지원은 물론 정부 2차 전지 특화단지 지정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오늘 아랍에미리트의 알파탄 그룹과 그린수소 산업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그린수소 생산과 육성을 위해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를 형성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새만금 신항만을 수소 특화 항만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알파탄 그룹은 200메가와트급 그린수소와 그린 암모니아 제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익산 관광객이 지난달 말까지 89만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6만여 명보다 2배가량 늘어난 겁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이 완화되면서 익산 관광이 활성화되고 있어 지난해 전체 관광객인 150만 명은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익산시는 주요 관광지 28곳을 연결한 스탬프 투어와 4대 종교 성지로 구성된 다이로운 익산 여행, 농촌 체험 등이 어우러진 익산 별별 여행 등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는 13일부터는 가족 단위 관광객을 위한 꼬리에 꼬리를 무는 마룡의 익산 여행을 운영합니다. 도내 청년 인구는 물론 아동 인구까지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전북 지역의 만 18살 미만 아동 인구는 25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도내 아동 인구는 6년 새 6만 9천 명이나 줄었습니다. 도내 아동 가구 수도 지난 2021년 14만 9천 가구로 6년 새 3만 5천 가구가 감소했고 아동 가구 비율은 19%까지 떨어졌습니다. 익산시의회가 혁신도시 유치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여야 소속 의원 7명이 참여했고 내년 4월까지 활동하게 됩니다. 특위는 지역 파급 효과가 큰 공공기관을 직접 찾아가 유치 활동을 벌이는가 하면 중앙 정치권과 함께 정부 동향에 대응하는 등 익산시의 공공기관 유치 활동을 지원하게 됩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익산시의회가 혁신도시 유치 특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여야 의원 7명이 참여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으로는 최다선, 박종대 의원을 비롯해 강경숙, 김진규, 유재구, 조남석, 한동현 의원이 참여했고 국민의힘 송영자 의원이 가세했습니다. 특위는 차기 총선이 치러지는 내년 4월까지 활동하게 됩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 그 공공기관을 전라북도에다 이런 것을 유치해달라고 많이 부탁을 하고 그런 역할을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전라북도는 제2혁신도시 조성과 공공기관 유치를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확정했습니다. 현재 이전 공공기관 유치 전략과 논리 개발을 위한 연구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익산시도 지역 강점을 내세운 유치 전략을 마련하고 유치 대상 공공기관을 선별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오는 9월 말까지 진행합니다. 이에 익산시의회 혁신도시 유치 특위는 전국적인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우선 전라북도와 익산시의 유치 전략이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맡게 됩니다. 여기에 전북 제2혁신도시 지정 효과와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한 지역 파급 효과를 분석하고 중앙부처 동향 파악과 이전 대상 공공기관 직접 방문 등의 유치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앞서 출범한 공공기관 유치 실무 추진단과도 협력해 전문가 포럼 등 지역 여론 결집 활동을 적극 벌일 예정입니다.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기관 유치로 지역 내의 파급 효과를 분석하고 중앙부처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이런 것을 동향을 또 파악해야 되고 이전 공공기관 직접 방문해서 홍보도 하고 정치권과 연계해서 유치 활동을 할 계획으로 조만간 발표될 예정인 국토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적어도 360개 이상의 공공기관이 이전 대상이 될 것으로 점쳐지는 상황. 익산시가 지원조례 제정과 실무 추진단 출범, 유치 전략 연구 용역까지 나서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정치권에서의 지원 사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도내 학교의 교통안전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될 예정입니다. 오늘부터 개회한 도의회 정례회에서는 장현국 의원이 발의한 학교 교통안전 조례 개정안을 처리하게 됩니다. 이 조례안은 학교 교통안전 적용 범위를 학교 내에서 교문 밖 300m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안이 통과되면 도교육청과 일선학교는 적용 범위 확대에 따른 교통안전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등 학생 교통안전을 강화하게 됩니다. 익산 시내버스 지간선제의 효율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 용역이 진행됩니다. 익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대중교통서비스 개선방안 연구회는 오늘 대중교통서비스 개선방안 수립 연구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이번 용역은 전북교통연구원이 맡아 오는 11월 말까지 대중교통 문제점 분석과 시내버스 지간선제 만족도 조사, 개선 방안 등을 제안하게 됩니다. 장거리 통학을 하는 농어촌 지역 학생들은 버스 기본 요금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24억 원을 들여 익산과 군산 등 13개 시군의 농어촌 지역 중고등학생에게 택시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통학거리가 편도 2km가 넘고 버스 운행 간격이 1시간 이상이거나 버스 정류장에서 1km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학생입니다. 이달 말까지 현황 파악을 마치고 하반기부터 지원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군산에 10개가 넘는 무료 공공주차장에 캠핑카와 카라반이 점령해 주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캠핑카와 카라반들이 무단 주차하면서 주차장이 풀숲으로 덮이는 등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주민들은 주차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수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산의 한 무료 공영주차장. 주차 공간에 카라반이 줄지어 주차돼 있습니다. 견인해 가지 못하도록 바퀴에 고정장치까지 달아놨습니다.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조차 없는 차들도 많습니다. 오랜 주차로 무성하게 풀이 자라 있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불편이 커지면서 관련 민원도 늘고 있습니다. 보통 한 번 되면은 짧게는 일주일이고 길게는 한 달 이상 보통 장기 주차를 하게 되거든요. 다른 시민분들이 이용을 못하게 되는 거고. 인근의 다른 무료 주차장의 상황도 마찬가지. 캠핑카 차주들의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 주차는 차고지를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20년 2월 이전까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캠핑카나 카라반에 대해 주차 공간 확보 의무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무료 공영주차장이나 빈 공간 등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자체도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은 시민들이 고루 사용돼야 하지만 캠핑카 등이 있어도 단속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재 군산시의 무료 공영주차장은 100여 곳, 캠핑카 전용 주차장을 만들어달라는 민원이 있지만 캠핑카 차주들이 유료로 이용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뻔히 무료 주차장에 대놔도 어떻게 보면은 제재할 사항이 없는데 이거를 유료 주차장 한다고 해서 많이 이용하실지에 대해서도 의문이고. 화물차로 등록되는 캠핑카와 카라반, 캠핑카의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KCN 김수정입니다. 고군산 군도의 말도, 명도, 방축도가 찾아가고 싶은 여름섬에 선정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군산 말도, 명도, 방축도와 함께 인천 대이작도, 소이작도, 충남 삽시도, 전남 도초도, 경북 울릉도 등 전국 5곳을 찾아가고 싶은 여름섬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말도, 명도, 방축도는 유인섬 3개와 무인섬 2개를 인도교량과 트레킹 코스로 연결되고 있어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지난 2022년부터 한국섬진흥원과 함께 찾아가고 싶은 섬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군산 이성당 단팥빵과 계곡가든의 꽃게장이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에 새로 선정됐습니다. 군산시는 최근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열고 7개 품목을 심의한 결과 단팥빵과 꽃게장, 보리비누, 누룽지 과자, 찹쌀, 우레장아찌 등 6개 품목을 추가 답례품으로 선정했습니다. 시는 이들 답례품 공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뒤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시스템에 등록할 예정입니다. 시는 앞으로도 답례품의 기부자 선호도를 파악하고 특색 있는 상품을 개발해 답례 품목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익산 지역 농가에 복구 인력이 투입됐습니다. 복구 활동에는 익산시와 농협, 칠공수 특전여단 등 3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익산 지역은 지난달 28일부터 이틀 동안 200mm가 넘는 비가 내리면서 112개 농가, 비닐하우스 800동, 농경지 58.7헥타르가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군산 군경 합동묘지의 묘역 확장으로 1,200기의 안장묘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군산시는 나운동 군경 합동묘지의 안장묘역 7,523제곱미터를 23,240제곱미터로 확장하기로 하고 오는 8월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내년 상반기 공사가 마무리되면 안장묘가 현재 1,000기에서 2,200기로 늘어납니다. 한편 이곳 합동묘지에는 현재 999기가 안장해 있으며 이미 포화 상태에 달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도내 시민사회단체가 공공병원 전문의 부족 현상을 우려하며 정부 지원을 촉구해왔습니다. 의료 공공성 강화 전북 네트워크는 7일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공공의료원 3곳과 전북대병원에서 근무하는 전문의는 모두 합쳐 350명으로 정원인 385명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때문에 공공병원에서도 의료 공백이 생기고 간호사의 불법 진료와 대리 처방 등이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간병비 부담 해결을 위해 간병 급여화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동승자를 숨지게 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은 고속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동승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전주나들목 인근에서 면허 취소 수치의 음주 상태로 외제차를 몰며 과속주행을 하다가 화물차를 들이받았고 옆자리에 타고 있던 친구가 숨졌습니다. 도의회에 올해 첫 정례회가 열렸습니다. 도의회는 오는 22일까지 정례회를 진행하며 도지사와 교육감을 상대로 도정과 교육 행정에 대해 질의하게 됩니다. 또 전라북도의 지난해 회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특히 오는 21일에는 이남호 전북연구원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최정우입니다. 원광대학교가 새만금 2차 전지 특화단지 유치 2만 원광인 결의대회를 오늘 열었습니다. 결의대회는 원광대 교직원과 재학생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내 숭산기념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참석자들은 결의문에서 전북 새만금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아리백 실현이 가능한 국가산업단지라며 2차 전지 산업 특화단지는 반드시 전북 새만금으로 지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 여류화가 100명이 익산의 관광지 모습을 담은 작품이 전주, 서울, 익산에서 전시됩니다. 전시회는 오는 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전주 전북예술회관, 서울메트로미술관, 익산 예술의 전당에서 차례로 열립니다. 이번 전시는 전국 여류화가 100인 초청전에 초대된 화가들이 익산의 주요 관광지인 왕국리유적, 미륵사지 등을 답사하며 그린 작품입니다. 익산문화관광재단은 지난 4월 7일부터 8일까지 전국 여류화가 100인을 초청했습니다. 익산문화관광재단이 6월 보은의 달을 맞아 보은사적지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전문 해설사와 함께 보은사적지를 탐방하며 호국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만 19세부터 34세까지 대한민국 청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오는 16일까지 참여 신청을 받습니다. 가수 임영웅 팬카페 영웅시대 전북 회원들이 성금 616만 원을 7일 기탁했습니다. 성금은 전북 사회복지공동회를 통해 소년, 소녀가정, 조손가정 등 저소득 가구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팬카페 회원들은 가수 임영웅 씨의 기부 모습에 감동받아 성금을 기부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영웅시대 전북은 2017년에 설립돼 현재 90여 명의 회원들이 2020년부터 기부 활동을 매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오는 11일 대한롤러스포츠연맹이 주최 주관하는 제7회 군산 새만금 전국 인라인 마라톤 대회가 새만금 방조제론에서 열립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이번 대회는 오는 11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유흥항 야외 무대에서 개최되고 총 4천여 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익산시 삼성동 주민자치위원회가 동네 한바퀴 문화 둘레길 행사에 참여할 주민 100명을 선착순 모집합니다. 이번 행사는 문화도시지원센터의 문화마을 29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지역 청년들과 주민자치위원회가 함께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대체로 맑고 낮 기온이 28도 내외로 오르면서 무더워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16도에서 출발해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대체로 맑고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대체로 맑고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